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아우디 시승 행사에 좀 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차종들을 좀 한번 잠깐씩 타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Q3 스포츠백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Q3는 지금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아우디 SUV 모델 가운데 가장 작은 모델이죠.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Q3 모델이 있고 조금 차체 스타일을 스포티하게 다듬은 이 스포츠백, 이 두 가지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S라인 디자인 패키지도 적용된 모델이고요. 기본적인 Q3보다 조금 더 외관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일단은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기존의 Q3 같은 경우, 일반적인 Q3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격자 형태의 수직 가로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인 가운데 이 Q3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가로 형태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의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좀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죠. 차량의 크기에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Q3보다 좀 그러니까 전장이 한 1.5cm 정도 더 길고요. 전고는 뭐 그만큼 정도 한 10mm 조금 더 넘는 수치로 조금 더 전고가 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샤체 스타일이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맞긴 한데 뭐 외관상에서 그렇게 큰 차이, 레이아웃 자체에서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한 모델이 이 Q3 스포츠백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리어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리어 램프의 디자인은 뭐 동일한 형태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범퍼 디자인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하단부에 미등 같은 경우에 감싸는 형태의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무광의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루프 라인이 유려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S라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는, S라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는 이 로고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빼고는 뭐 일반적인 Q3 모델과 이렇게 큰 차이는 찾기 어렵고요. 한번 실내 공간 같은 경우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최신 아우디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 계기판,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운전석에 앉아보죠. 운전석에 앉아보면은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 10인치를 좀 넘는 크기의 이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의 버추얼 콕핏 디자인을 그대로 좀 적용을 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상위 모델에 적용됐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버튼을 눌렀을 때 오는 이 햅틱 반응들이 이 상위 모델에서는 이제 손가락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서 두둥두둥 하는 이 햅틱 반응이 오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장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키보드처럼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아래로 내려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5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기어 노브도 상당히 좀 주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도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 포트는 이제 일반적인 USB 포트와 C타입 포트 2개가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글로우박스 공간도 멀티미디어를 위한 슬롯이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글로박스의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번 2열 공간도 잠깐 살펴보죠.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열 시트가 좀 뒤로 나와 있는 상태긴 한데 성인 2명이 딱 앉을 만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가운데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이 솟아 올라 있기 때문에 쿼트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성인 2명이 앉기에 좀 적당한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에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을 당겨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24로 폴딩이 되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따로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키스루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납 공간은 530리터고요.
이제 2열까지 다 접는 경우에는 1700리터 정도까지 확장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우퍼와 함께 뭐 작은 수납 공간들 마련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Q3 스포츠백은 이 일반적인 Q3 모델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한번 주행을 통해서 주행 성능도 한번 같이 알아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Q3 3호 TDI 모델의 한번 주행 성능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좀 생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우디에서 지금 1박 2일 동안 아우디의 다양한 차량들을 좀 시승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워낙 많은 차량들을 시승하다 보니까 시승 시간이 상당히 좀 짧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모델이죠. 지금 7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이 Q3 3호 TDI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우디의 엔트리 모델이기도 하죠. SUV 모델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모델이기도 하고 Q3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Q3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페 스타일의 SUV Q3의 쿠페 스타일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우디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브랜드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이 SUV의 비중이 정말 많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2018년도만 해도 SUV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6%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더 그 비중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의 뭐 40%에 육박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2014년도에 그 SUV 판매 비중이 한 22%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그 SUV의 비중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SUV 판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뭐 소비자들이 뭐 SUV를 많이 선택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제조사들 입장에서 이 SUV 라인업을 더 다양하게 이 라인업을 촘촘하게 늘려가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Q3 스포츠백 같이 일반적인 Q3 모델이 있었다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이 외관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라인업을 좀 가지치기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Q3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타일을 중시한 모델입니다. 아까 외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Q3와는 이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라든지 후면부 리어 범퍼 하단의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Q3 3호 TDI 모델 같은 경우 이 국내 사양은 지금 두 가지 사양이 있거든요. 3호 TDI 모델과 3호 TDI 프리미엄 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티어링 휠에도 표시가 되고 있지만 이제 S라인 디자인 패키지가 추가로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주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 150마력이고요.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가솔린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고 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이 Q3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백에도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Q3와 뭐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 이제 스타일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Q5를 시승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사실 Q5 같은 경우에 출시된 지가 워낙 조금 몇 년, 거의 뭐 3년 가까이, 연수로는 3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곧 출시가 유럽 시장에서 공개될 만큼 조금 시간이 지난 모델이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만족스러운 차량이긴 했지만 조금 시간의 흐름이 좀 느껴지는 그러한 모델이긴 했죠. 하지만 Q3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제 유럽 시장에 출시된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Q3가 출시가 되고 이제 가지치기 모델로 이제 스포츠백이 이후에 출시가 됐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좀 전에 이제 Q5도 잠깐 시승을 했었는데 이 Q5보다 Q3가 오히려 이 내부의 질감의 차이는 뭐 크지 않지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이라든지 대시보드 쪽의 레이아웃이라든지 디자인 레이아웃이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최신의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오히려 더 디지털화된 느낌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스티어링 휠의 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최근에 선보였던 아우디 모델들처럼 이제 계기판의 좌우에 있던 RPM 게이지와 속도계가 좀 작아지면서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든지 차량의 정보 화면이 확 커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티어링 휠 앞 뒤쪽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제 속도를 맞추게 되고요. 차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이 레버를 위아래로 옮겨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좀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차선 유지 기능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속도를 맞추는 기능까지만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S라인 패키지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에도 이 오른쪽과 왼쪽 손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우디의 S6나 S7 같은 조금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이 이런 형태로 좀 타공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립감도 좋습니다. 손가락이 파지되는 부분도 좋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 이제 가로의 두께가 조금 얇고 이 세로 부분이 좀 두껍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파지하기가 괜찮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MMI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햅틱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서 반응이 오는 햅틱 기능은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최근에 보여지는 아우디의 모델들과 동일합니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 같은 경우 이제 주행 모드를 바꾸는 기능인데요. 이러한 기능 같은 경우에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 다음에 개별 설정까지 총 5개의 주행 모드가 지원이 되고, MMI에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디의 MM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메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버튼을 꾹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주요 메뉴들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굉장히 스크롤할 때 그 반응도 빨라서 사용하기 굉장히 좀 좋은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MI 시스템 아래로는 이제 공유 장치가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 켜게 되면은 다이얼 형태로, 그리고 버튼 형태로 공유 장치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시동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이 MMI 시스템 안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그 주요 기능들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버튼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줄인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시동 버튼과 이 볼륨 버튼이 있는데, 이쪽이 조금 오히려 좀 한산해 보이죠. 좀 약간 버튼이 있다만 듯한 이러한 패널들 구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 MMI 시스템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버튼이 있고요.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Q5에는 이 무선 충전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 Q3에는 무선 충전이 되는 이 패드도 마련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하네요. 기어 노브,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컵홀더 같은 것들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오토 홀더 버튼과 주차 파킹, 전자식 파킹 버튼들도 이쪽에 다 위치를 해 있습니다. 현재는 주행 모드를 좀 자동으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고요. 한번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바꿔보죠. 나름 이제 엔트리 트림이긴 하지만 이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엔진 회전수를 좀 높게 가져가면서 변속 타이밍을 조금은 더 빨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요, 노멀 모드보다 극적으로 이제 가속감이 빨라진다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더 고속이나 중속 영역에서 조금 더 이제 엔진 사운드를 살리면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엔진 사운드 쪽에서 약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스티어링 휠은 응답성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서울에서 이제 이쪽 강원도로 오면서 S7 모델을 좀 잠깐 시승을 했었는데요. S7 정말 대단한 물건이더라고요, 정말. 사실 A7을 시승을 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주행 질감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S7은 확실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껴뒀다가
다음에 한번 1박 2일로 좀 차량을 빌려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또 돌아와서 Q3 스포츠백으로 좀 돌아오면요. 상당히 운전하기 좋고 또 사용하기 좋은 이 사이즈의 자동차이고, 또 어느 정도 적재 공간도 여유롭게 좀 확보를 한 만큼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좋게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아우디 모델들을 시승을 하면서 정말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브랜드에도 사실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Q3 바로 7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Q3 역시 승차감에 있어서는 이 동급 SUV 모델들 가운데 이만한 승차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경쟁 모델들보다는 소프트한 타입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스포트백 모델이라고 해서 이 스타일 자체가 좀 스포티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뭐 서스펜션 세팅에서는 일반 모델 Q3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파워트레인도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같이 비교를 해볼 때 경쟁 모델보다도 상당히 좀 좋은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 하나 좀 짚어드릴 부분이 있죠. 최근에 이 아우디 모델들을 좀 시승을 하면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 정말 화려해서 제가 그 야간 영상을 찍을 때도 워낙 아름다운 실내 조명 때문에 역시 뭐 조명 회사구나 아우디는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같이 헤드램프나 뭐 리어램프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능에 있어서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실내의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벌써 색상만 해도 한 30가지의 실내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색상들이 지금 이 도어 트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도어 트림과 스마트폰이 거치되어 있는 이 하부 부분, 이런 곳에 이 실내 조명들이, 간접 조명들이 비춰져서 지금은 조금 아직 덜 어둡긴 하지만 더 야간에는 더 눈에 잘 띄고 좀 멋있는 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것 같습니다. 이 글로우박스 위쪽에 있는 이 아우디 로고가 있는 부분에도 이 조명이 들어오네요. 아우디 Q3 스포츠백 프리미엄 트림의 이 가격은 5,490만 원입니다. 지금 프리미엄 트림의 가격은 그렇고요. 지금 일반 Q3 35 TDI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일반 Q3 모델보다 이 차량의 가격이 한 3,400만 원 정도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Q3 스포츠백의 스타일이 워낙 좀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지금 앞에도 지금 Q3 스포츠백 차량이 지금 주행 중인데, 이 뒷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아래 범퍼, 리어 범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유려한 루프라인으로 쿠페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 멋있는 이 차량의 디자인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 모델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듭 이게 의문의 1패가 될 수도 있는데, Q5를 시승을 했죠. 분명히 뭐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에서 앞선 차량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라면 굳이 이제 Q5, 지금의 Q5, 국내 판매 중인 Q5는 글쎄요, 이 Q3가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스타일 면에서나. 물론 적재 공간 같은 부분이나 동력 성능 부분에서는 Q5 모델이 앞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뭔가 실내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이 최신의 뭐 디지털화된 분위기, 그리고 차량 외관에서 느껴지는 아우디만의 좀 최신의 아우디 디자인이 적용된 좀 스포티한 분위기, 이런 부분에서는 이 Q3가 훨씬 좀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마 두 모델 중에 지금 현재로서 선택을 하라면 저는 조금 더 가격 경쟁력도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이 스타일도 멋진 이 Q3 모델을 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트림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까지 아우디 Q3 35 TDI 프리미엄 모델에 좀 시승을 했습니다. 워낙 조금 짧게 지금 시승이 진행됐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밖에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본격적으로 사실 시승은 못했고, 좀 간단하게 이 Q3 35 TDI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로만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 10개월 동안 아우디가 출시한 차량이 거의 한 17차종 정도 되거든요. 정말 신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들도
이 정도로 신차가 출시돼서 너무 바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좀 듣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뭐 디젤 게이트 이후에 뭐 판매를 한동안 하지 못하다가 이제 인증 문제가 점차 해결이 되면서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좀 출시된 지가 된 조금 시간이 지난 모델들이 많이 일단은 최근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 1, 2년 동안에 충분히 다 해소가 되고 페이스리프트라든지 풀모델 체인지된 모델들이 또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 속개가 된다면 이 아우디의 좀 변화된 이 주행 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정말 최근에 시승하면서 많이 좀 좋다, 좀 호감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아우디 브랜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시승해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우디 차량 좀 주목해보고, 소비자분들도 국내 시장에서도 워낙 좀 인기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도 좀 다양한 차량, 좀 아우디의 다양한 차량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아마도 이트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